저는 더 이상 단 1초도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로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신장을 잃는 것보다요, 잠시 마음이 불편한 진실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 전역의 전통시장부터 고급 슈퍼마켓까지 어디에서나 팔리고 있는 아주 친숙한 4가지 생선이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을 인공투석실로 조용히 이끌고 있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음 차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지난 35년 이상 한국 전역의 크고 작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분들은 식사에 매우 신중하고 부지런히 운동하며 붉은 고기와 술, 담배를 멀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스스로 아주 올바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부전증을 앓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72세의 김순자 할머니가 심한 부종과 190가지 치솟은 혈압으로 딸의 손에 이끌려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담배도 피우지 않으시고 짜게 드시지도 술을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습관은 생선은 건강에 좋고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매일 생선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신장 기능은 35%밖에 남지 않았고 혈중 중금속 농도는 허용 기준치를 거의 3배나 초과했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할머니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드셨던 그 생선은 거의 모든 한국인이 좋아하는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은 정말로 옳은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고기보다 생선이 좋다. 생선은 심혈관과 노년의 만병통치약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장은 30대 시절에 비해 약 60%에서 65%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간도 약해져 중금속을 거르고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젊은 시절에는 황금식품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혈액 속에 조용히 축적되어 신장세포 하나하나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신장에 해로운 생선들이 결코 낯선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김순자 할머니와 같은 사례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온몸이 붓고 어떤 분은 밤에 소변을 보느라 잠을 설치고 어떤 분은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 하나 때문에, 그러나 수년간 지속된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남은 평생을 혈액투석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생선을 팔러 온 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 저는 60세 이후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4가지 생선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 생선들은 신부전 고혈압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을 보호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건강한 생선도 공개할 것입니다. 이 생선들은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단 몇 주 만에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게 한 것들입니다. 저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입원을 피하고 평생 약에 의존하는 삶을 피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녀, 손주,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게 더 많은 세월을 보내기 위해 일찍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선이 신장을 조용히 해치는 주범일까요? 그 중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황금 같은 생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곧 언급할 4가지 생선 중 하나가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된 채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매일같이 조용히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여러분을 인공투석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거나 혈압야간뇨 부종, 만성 피로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앞으로의 몇 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매년 수천 명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얼굴은 익숙하지만 위험한 4가지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광어 부드럽고 맛있지만 독성 금속을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광어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얇게 썬 광어에 간장을 찍어 먹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부드럽고 씹기 쉬우며 가시가 없어 노인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광어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광어는 저소성 어류입니다. 바다 밑바닥의 진흙층 가까이에서 서식하는데 이곳은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입니다. 2022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식 광어의 납 함량은 다른 어류에 비해 1.5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과 신장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2가지 주요 기관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장은 원래 기능의 약 60%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때 배출되지 못한 중금속은 혈액에 축적되어 점차 몸의 자연적인 여과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광어를 조림이나 찜으로 요리하면서 간장, 소금, 고추를 더해 한 끼 식사에 나트륨 함량을 급격히 높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여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대구에 사시는 68세의 이상훈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고혈압 병력이 있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182에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손이 약간 붓고 얼굴이 창백하며 두통이 잦았습니다. 알고 보니 부산에서 일하는 따님이 노인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광어 조림을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광어를 끊고 저염식으로 바꾼 후 불과 2주 만에 그의 혈압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대형 참치 영양이 풍부하지만 생각보다 독소는 더 풍부합니다. 참치는 영양의 상징이며 특히 생참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이 참치회를 먹으면 뇌에 좋고 피를 보충해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참치는 클수록 오래 살수록 바다의 모기사슬을 통해 더 많은 수은, 아황산염 다이옥신을 축적합니다. 특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 대형 참다랑어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독소는 몸에 들어오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에서 처리되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아황산염과 수은을 해독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참치를 먹으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소가 축적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저는 은퇴한 교사이신 69세의 최동식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았지만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이 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아황산염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는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거의 매일 참치회를 먹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와 참치를 완전히 끊고 나서야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훈제 연어, 고급스럽고 비싸지만 신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어는 신선한 것이라면 건강에 가장 좋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훈제 연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래 보관하고 특유의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훈제 연어에는 정정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훈제 연어의 나트륨 함량은 극도로 높아서 100g당 1900mg의 소금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우려스러운 점은 리스테리아균이라는 세균이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훈제 식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균은 장염고열 심지어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시는 74세의 정옥분 할머니의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한 습관이라 생각하며 매일 아침 훈제 연어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배가 은은하게 아프고 식욕이 없으며 가벼운 혈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심한 위염과 점막 손상 그리고 비정상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훈제 연어가 할머니의 체질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선 통조림 편리하지만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혼자 사시는 많은 분에게 생선 통조림은 편리하고 저렴하며 보관하기 쉬운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작지 않은 대가가 따릅니다. 생선 통조림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통 많은 양의 소금과 아질산염, 아황산염과 같은 보존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균형을 맞추는 법을 모른 채 이를 자주 섭취한다면 신장은 그 모든 화학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주일에 3번 이상 통조림,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혈중요소 수치 신장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가 증가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2% 더 높았습니다. 저는 70세 강철수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서 요리를 하지 않아 거의 몇 끼니마다 생선 통조림을 드셨습니다. 5개월 후 그는 손이 저리고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했으며 검사 결과 가벼운 신장 손상과 정상보다 높은 혈중 나트륨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생선이 노년의 친구는 아닙니다. 어떤 생선들은 바닥에 살기 때문에 독소를 축적하기 때문에 많은 소금과 보존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짜게 졸인 광어 매주 먹는 참치회, 비싼 훈제 연어 또는 편리함 때문에 생선 통조림을 먹고 있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적어도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생선이 맛있어서 편리해서 아니면 정말로 몸에 좋아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생선들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린 후 오늘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생선이 숨겨진 적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생선은 자연적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혈액을 더 쉽게 거르도록 돕고 뇌를 더 명민하게 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값비싼 영양제나 고된 식이요법 없이도 단지 올바른 종류의 생선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빈도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건강이 개선된 많은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지난 30년 이상 노인 환자분들께 권장해왔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4가지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은 맛도 좋고 조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60세 이상의 신체 특히 신장이나 심혈관 기능이 젊은 시절 같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고등어 뇌를 보호하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가 치료했던 인천에서 오신 76세의 홍영숙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자주 깜빡하고 쉽게 짜증을 내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몽하다고 불평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기억력 감퇴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습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비린내가 나고 소화가 잘 안 될까봐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찐 고등어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3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진료실을 찾아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손자 전화번호도 기억나요. 고등어는 DHA와 EPA가 매우 풍부한 생선입니다. 이 유익한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별한 점은 고등어는 대형 어류처럼 독소를 축적하지 않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과 신장이 편안하게 기능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이것은 바로 자연적인 기억력 증진제입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1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 3회 고등어를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대구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며 간과 신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며 위가 아프다며 생선 먹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구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구는 매우 특별합니다. 지방 함량이 약 1%로 극히 낮고 살이 부드러워 씹기 쉬우며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저는 춘천에 사시는 73세의 송말자 할머니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원래 위장이 약해 생선을 먹으면 가스가 차서 거의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 근육이 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으며 기억력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속이 편하고 열을 내리며 흡수가 잘 되는 물을 넣고 끓인 대구탕부터 다시 시작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할머니는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혼자서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소화기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이상 생선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대구는 또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노인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12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로와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기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의 혈액 여과를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대에 접어들면서 일어서고 앉을 때마다 뼈마디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예전처럼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매우 가치 있는 생선이 많은 사람에게 잊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기입니다. 고등어나 연어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조기는 노인들을 위한 조용한 보물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면서 골다공증도 걱정하는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조기 백쥐에는 신선한 우유 1컵과 맞먹는 약 15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점은 조기의 칼슘이 비타민 D와 함께 들어있어 소변으로 배출되는 대신 뼈에 최대한 흡수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기에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영양소인 라이신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뼈와 관절 그리고 피부에 탄력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조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가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너무 빨리 처지거나 주름 찌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윤상철 씨 68세의 사례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이전부터 무릎 통증이 잦았고 뼈가 약해 골밀도 검사에서 경고 수준의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가 제 조언대로 일주일에 3번 물을 넣고 졸인 조기를 먹고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검사 결과 그의 골밀도는 거의 30%나 개선되었습니다. 골격 전문 의사조차도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조기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매우 균형 잡혀 있는데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이 너무 많은 생선을 먹으면 신장이 혈액 속 미네랄 양을 조절하기 위해 매우 힘들게 일해야 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뼈와 관절을 지키고 신장을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걷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조기를 식탁에 더 자주 올려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위험한 낙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연어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 조직을 보호하며 정신을 맑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친숙하지만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생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신선한 연어입니다. 오래 냉동된 연어도 아니고 훈제 연어도 아닌 제대로 된 신선한 생연어입니다. 신선한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매우 강력한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연어의 붉은 주황색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E보다 100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 세포가 퇴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특히 눈의 망막에 좋습니다. 신선한 연어 100G는 하루 비타민 A 필요량의 약 25%를 공급하며 아연 함량도 높아 시력, 기억력, 저항력에 모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70세의 오광호 씨가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시력이 흐려지고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하게 되는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치료와 함께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90G에서 120G 정도의 신선한 연어를 섭취하고 흡수를 높이기 위해 신선한 레몬과 함께 먹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6개월 후 그의 시력은 0.6에서 0.8로 향상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눈에 띄게 더 건강하고 즐겁고 정신이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시점에 맞는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등어, 대구, 조기 그리고 신선한 연어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들을 주간 식단의 일부로 만든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명민하며 더 오래 살도록 조용히 돕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4가지 생선 중에 이번 주에 드신 것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 없다면 이제는 변화를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이고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역시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생선인데 왜 어떤 건 먹으면 건강해지고 어떤 건 사람을 응급실 신세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생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특히 60세 이후에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직 잘 먹고 잘 자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60세부터 몸의 모든 기관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느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위는 예전처럼 소화액을 잘 분비하지 못합니다. 간은 약해져 젊은 시절처럼 민첩하게 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온몸에 피를 걸러주는 2개의 신장은 매년 약 1%씩 그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올해 70세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여러분이 30대였을 때에 비해 약 60%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수많은 의학 연구가 기록하고 경고해온 사실이며 특히 60세 이상 그룹에게 해당됩니다. 신장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기계가 이미 약해졌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더러운 물독소, 진한 소금물을 붓는다면 조만간 고장나게 마련입니다. 음식 한 조각은 더 이상 맛있고 맛없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느냐, 병에 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생선인 광어 한 조각을 우리는 보통 간장, 소금과 함께 졸이거나 양념을 진하게 해서 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광어조림 배 한 공기만 해도 3mg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선 몇 조각에 된장찌개, 김치를 한 끼에 같이 먹는다면 총 소금 섭취량은 하루 2mg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과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색경보 수준입니다. 소금은 혈압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 내의 혈관을 수축시켜 매일 작은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조용히 쌓여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급스럽고 영양가 있다고 착각하는 참치 같은 대양 어류는 심해에서 오랜 기간 서식하기 때문에 수은과 아황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을 통해 일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간이 약하고 신장이 약하고 두 개의 필터가 동시에 약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에 쌓여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이 갑자기 잘 잊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만 검사를 해봐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도 없고 극심한 통증도 없고 설사도 없어서 여러분이 경계할 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단지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기억력이 점차 감퇴하며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고 원인 모를 고혈압이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신장은 이미 망가졌고 혈압은 이미 높아졌으며 뇌는 이미 영향을 받은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민물고기보다 바닷물고기가 좋다는 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매일 생선을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은 여러분이 올바른 종류의 생선을 선택하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맞는 말입니다. 노년에는 고통스럽게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몸의 한계를 이해하며 신장관, 심혈관 모두가 쉬면서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선 한 마리를 먹으면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선 한 마리를 먹으면 건강하고 명민하며 자립적인 삶을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에 좋은 생선에 대해 분석해 드린 후 많은 분이 통조림 생선에서 신선한 생선으로 광어에서 고등어나 대구로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바른 생선을 고르는 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잘못 조리하고 잘못 보관하면 아무리 좋은 생선도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그런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복통과 설사 증세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해산물 식중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매주 조기를 바싹할 정도로 구워서 아주 짠 젓갈과 함께 드셨고 거의 한 달 동안 냉동에 둔 생선을 꺼내 요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독을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생선을 독이 아닌 보약으로 만드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3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여러분의 간, 신장 그리고 소화기관을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하고 작고 수명이 짧은 생선을 고르는 것입니다. 왜 작은 생선을 골라야 할까요?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아 물속에서 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중금속 수은 또는 오염된 수원의 화학물질과 같은 독소를 축적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참치나 황새치와 같은 대형 어류는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작은 생물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의 양도 더 많습니다. 시장에 갈 때는 눈이 맑고 껍질이 반짝이며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심하지 않으며 특히 물이 흐르거나 색이 변하지 않은 생선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냉동되어 해동했을 때 흐물흐물해지고 색이 바래고 역한 비린내가 나는 생선은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인의 몸은 이미 약하고 간과 신장이 예전처럼 독소를 잘 걸러내지 못하므로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 것만 몸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조리법을 선택하여 생선 속물질이 변질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생선을 바삭하게 튀기거나 향을 내기 위해 가장자리가 타도록 굽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생선이 타거나 숯불에 직접 구워질 때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생성되며 장기간 축적될 경우 암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생선 속 단백질과 지방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면서 생겨납니다. 노인분들에게는 항상 생선을 찌거나 중간불에서 끓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생선 속 오메가3을 거의 온전히 보존하고 영양소 변형을 일으키지 않으며 특히 노인의 약한 위장이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조리법입니다. 요리할 때 생강 몇 조각 흰무 또는 약간의 레몬즙을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줄여주어 노인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생선을 올바르게 보관하여 생선이 냉장고에서 2번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사온 후에는 즉시 손질해야 합니다. 피를 깨끗이 제거하고 뱃속의 검은 막을 벗겨내십시오. 그곳은 찌꺼기, 독소, 박테리아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선을 올바르게 찌더라도 여전히 박테리아를 몸에 넣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먹지 않을 것이라면 4도 이하의 냉장실에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동할 때는 절대로 실온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온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생선 봉지를 찬물에 담가 해동하거나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도록 두십시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알려드리는 작은 팁은 이것입니다. 생선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깨끗한 키친타월로 생선 표면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습기를 줄여 박테리아를 막고 생선이 더 오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학입니다. 여러분이 입에 넣는 생선 한 조각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약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을 더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생선을 선택했다면 잘못된 조리법으로 모든 노력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식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약 없이 병원 없이 누구의 잔소리도 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장은 때로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된 생선 한 마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먹는 생선에 대해 많은 분이 깜짝 놀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경고의 말씀부터 여러분이 당장 부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단하며 매우 실용적인 지침까지 말입니다. 저는 경고만 하고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친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 사소해 보이는 모든 선택 생선 한 조각 조리법 하나 보관 방식 하나가 모두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후의 결과를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강력한 자가 회복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신장은 점차 약해지고 혈액 여과 기능은 매년 평균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많은 분이 독소 배출 능력이 약 60%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트륨 수은 또는 보존료가 많이 함유된 생선과 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면 우리의 작은 신장은 매일 과도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소리를 낼 때쯤이면 보통은 이미 너무 늦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저는 60세 이후에 제한하거나 심지어 피해야 할 4가지 생선을 공유했습니다. 바로 광어, 대형 참치, 훈제, 연어, 그리고 오래된 통조림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은 흔하고 편리하지만 중금속 보존료, 소금 함량이 높아 장기간 축적될 경우 혈관과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친화적이며 혈액 정화를 돕고 기억력을 지원하며 심혈관을 보호하는 4가지 생선입니다. 바로 고등어, 대구, 조기 그리고 신선한 연어입니다. 이 생선들은 소화가 잘 되고 독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항염 및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여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책에 근거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직접 치료했으며 그들이 식단에서 생선을 바꾼 후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를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매일 이뇨제를 복용해야 했고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았으며 허리가 쑤시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어르신들이 올마른 생선을 먹은 지 2개월 만에 혈압이 더 안정되고 야간뇨가 현저히 줄었으며 정신이 눈에 띄게 맑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미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매주 어떤 종류의 생선을 먹고 있는가? 오늘 저녁부터 참치 통조림 대신 생강과 물을 곁들인 찐 고등어 한 조각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서 방금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약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실이나 병원에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여러분의 밥상 위 가장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선 한 마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이 신장에 조용히 해를 끼치는 생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먹고 장수하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가 밤마다 계속되는 야간뇨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중 형제자매가 변덕스러운 혈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는 이웃이 어떤 생선이든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는 잘못된 생선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그들이 회복 불가능한 신장 손상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약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입원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기 전에 저는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 자신만의 약속 한 줄을 남겨주세요.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광어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저녁 식사로는 고등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튀기는 대신 생선을 쪄서 먹겠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다른 삶 중 매일 더 건강해지기 위해 현명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의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건조하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저를 응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 자신과의 작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세월을 더 편안하고 주도적이며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눕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자녀들의 돌봄에 의지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경청해 주시고 영상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값비싼 보조제나 식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신장관, 심혈관, 기억력 그리고 뼈와 관절을 돌볼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실용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은 공공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